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잠자리에 엄청나게 빨리 들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유난히 되게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저녁에 그냥 자가지고 새벽에 3시 무렵? 3시 전에 깼는데, 제가 그때 깼었을 때 업비트 상에서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20만원? 2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 고점에는 못 팔았거든요. 근데 어쨌건 19만 원대 19만 몇천 원대 고 언저리 그냥 팔았는데 뭐 잘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시 개수 늘리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뭐 매도는 잘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급작스럽게 90도 각도로 뭐 수직 상승해서 올랐다 하루 이틀 만에 이러면 익절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익절을 하셔라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에 관한 관점 그리고 피코인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전체적으로 방송을 보시면 아마 오늘 방송에선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보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아마 몇몇 개 이제 뭐 응용하실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카피는 100% 하지 마라. 너무 티가 나고 본인 채널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죠. 예. 왜냐면 구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소문 나고 그러면 뭐 베끼시는 분들한테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한국 정부에서 한국 뭐 규제 감독관이 뭐 은행들한테 오픈북 해라. 예, 크립토 커런시 익스체인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해서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규제안을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5대 거래소 보통 보면 4대 거래소인데 제가 5대 거래소라고 확실히 칭할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뉴스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그리고 고팍스 여기 거래소 외에는 웬만하면 좀 미안한데 미안한 얘기지만 웬만하면 투자를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코인을 넣어두셨으면 웬만하면 여기 거래소에 계좌를 트셔가지고 일로 옮기셔 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외에도 괜찮은 거래소가 물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뭐 웬만큼 뭐 많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꼬꾸라졌어요. 근데 5월 15일 날인가 아마 여기 하드포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하나 찍어내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체적인 기능 활성화, 기능 개선에 의해서 하드포크가 진행되는데 오늘이 이제 5월 7일 날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상승할 거라는 걸 제가 100% 장담하지 못하지만 제 느낌상 봤을 때는 이더리움 클래식 다음에 아마 상승할 코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지금 이오스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포트 안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200 몇십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전서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0 몇십만 원을 바라보시면서 매도의 관점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격 매수는 지금 이걸 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있죠. 예전서부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 또 드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그룹 한 그룹로 따졌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고팍스 거래소의 배후에 있는 회사인 스트리미는 디지털 통화 그룹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6년에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2차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베리 실버트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 고팍스라는 거래소에 왜 투자를 진행했냐면 스트리미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황상적인 팀과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놀라운 잠재력으로 인해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스트리미는 이 시장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우리의 투자는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베리 실버트가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고팍스 거래소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DCG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래소이고
예, 고팍스에서 대표적으로 아마 거래량도 많고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하는 게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점일 때도 제가 중가일 때도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CT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1세대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 가상자산 시장에 1세대 투자자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 아마 그분들도 저를 알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뭐 누구한테 뭐 연맥이고 막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뭐 얼굴 공개하고 하거나 뭐 사업을 다 본격적으로 다 진행하고 그러신 분들이고, 수익률도 되게 괜찮게 있으신 분들이고, 성견지명도 남다르게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크레딧 코인을 뭐 전략적으로 많은 양을 투자를 하세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제가 이 크레딧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을 받아먹고 이 코인을 추천한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1,000만 원 받으면 스캔 코인을 스캔 코인 아니라고 그러면서 좋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1억을 받으면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저는 그런 거 같다 막 그러진 않아요. 돈 몇 푼에 제가 말한 거에 관해서 번복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어쨌건.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강력하게 홀딩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과연 CTC에 2021년과 2022년에 벌어질까? 그리고 제가 거래소 상장에 관해서 제가 추측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건 그런 이벤트적인 게 향후에 다가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저는 한번 혼자 내피셜을 한번 돌려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고팍스 거래소 2017년에 ISO, IEC 27001 인증과 KIS, MS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어쨌건 뭐 나쁜 거래소는 아니고, 인도의 스타트업 조직은 암호화에 관한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다. 자,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거를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WRX 코인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른 코인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범핑을 하니까 이게 못 가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그냥 야금야금해서 계속 매집 관점으로 WRX 같은 경우는 접근해서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코인이에요. 물론 이제 뭐 창펑자오도 투자를 했었고, 저도 이제 나쁘지 않게 인도 시장을 바라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어쨌건 지금 손절하고 나가는 거는 우매한 짓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팔고 급등하는 코인에 타가지고 뭐 기회비용 막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코인 투자라는 게 왜 한 바구니에 담으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냥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진짜 확고한 신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없으면 차라리 균형감 있게 하면서 돌려치기 하는 게 더 수익률 면에서 극대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WRX 같은 경우 바이낸스에서 그냥 야금야금 매수 관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색 의장은 게리 겐슬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를 암시를 한다. 자,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CFT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가 규제 프레임워크가 투자자에게 큰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투자자 보호 관련한 그런 언급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 뉴스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자넷 옐런 의장 있죠? 자넷 옐런 의장이 아니라 지금 재무장관님이죠. 그분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뭐 신뢰할 수 있다, 효용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셨죠. 근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언급을 하실 때는 1월 달인가? 올해 1월 달에도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똑같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규제 프레임워크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 자체를 급등과 급락, 어떤 코인은 막 급등하고 어떤 코인은 횡보를 하고, 비트코인은 여기서 쏟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시총 상위부터 시총 중위, 시총 하위로 계속해서 순환매 알트코인 장세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박스권 횡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이번 달 중순이나 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인이 많이 움직일 때는 그 전까지는 아마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미들캡, 로우캡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목표가는 제가 올 초에 아마 작년 말인가 말씀드렸고 올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목표가는 올해 말까지 1천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400만 원 초반대에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진 가지 않을까. 프리미엄 싹 다 빼고. 예,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하게 쌌어요. 급작스럽게 일주일 동안에 1100%인가 상승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빠진다고 해서 이게 나쁜 코인은 아니에요. 이게 조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다수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개수 늘리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살아남을 코인이고. 근데 이 파동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왠지 이 친구가 한 번 이제 페이크로 한 번 쏴준 거고 진짜로 쏴가지고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건 제가 보기에는 200 몇십만 원대까지 한번 파동을 한번 그리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익절하고 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한번 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순서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확률상 높고 그 다음이 라이트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하고 지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차순으로 봤을 때는 조금 후차순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를 뭐 6만 원에 매수해서 어쩌냐 막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코인을 사실 때는 고점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되고 어쨌건 뭐 약간 물리셔도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선 상관없는 가격대고 앞으로 뭐 12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텔라 루멘하고 마나코인은 지금 가격대에서 안 올라간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 코인들은 지금 특히나 이제 마나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 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XRP하고 같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출시되는 게 6월달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스텔라 루멘 위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XRP는 지금 매수를 못 하시니까. 그리고 트론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무로라는 분이 이 차트를 올렸는데 저도 이 차트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니까 아마 답답해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시총 상위 위주로 재편돼서 움직이니까. 근데 트론하고 BTT 특히나 이거 뭐 스캠 코인이나 이상한 코인들 아니에요. 이 코인들도 그냥 눈여겨보세요. 지금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기다려보세요. 거대한 상승 파동이 곧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걸 보시면 겁 안 나시나요? 이렇게 올라가면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익절을 해야 돼요. 요런 거는 반드시 익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야. BK가 예를 들어서 거하게 쏘잖아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익절을 하셔야 돼요. 익절을 하시고 또 다른 코인으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지 계속 들고 있는 것도 물론 장투용으로 나쁘진 않죠. 근데 급작스럽게 단기간에 거하게 쏘면 반드시 익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오스 같은 경우. 이오스도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쏴주니까 또라이 코인 삼형제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죠. XRP가 가장 상또라이.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이 친구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알트 상승장 중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이제 움직여주는 거고 온톨로지하고 온톨로지도 가만 보세요. 여기 차트를 가만히 보세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오스는 출발했고 그리고 온톨로지하고 네오코인도 제가 들어가라는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내동매매 하지 마세요. 5,000원 뛰기 하지 마세요. 10,000원 뛰기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온톨로지도 2,000 한 몇백 원 이하에
2,400원 넘지 않는 시점 있죠. 제가 2,2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400원, 뭐 500원 요 상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예,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더블을 여기 가격에서 이제 더블을 모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오 3.0도 뭐 3분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온톨로지에 관한 것도 제가 기사 체크랑 로드맵이랑 뭐,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레포트를 보고 뭉쳐서 저도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비체인 같은 경우도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비체인도 얼마 안 남았다 쏘는 관점이 근데 시총 상위에서 중위에서 하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오면 이 친구도 아마 거하게 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코인이에요. 예, 확실하게. 예. 검증이 끝난 코인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코인은 아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벤자민 플런터라고 차트를 진짜 파동 관점에서 되게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 거하게 XRP가 거하게 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좀 기다려 보세요. 당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중순 이후를 보고 예,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XRP도 전 아직까지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렇게 하고 코인이라는 그 주식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코인베이스 주식이죠. 엄청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횡보를 하면서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아마 매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보셨죠? 베리 실버트가 집중적으로 계속 사세 확장을 하고 늘려나가고 있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향후에 많은 미국인들이 거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나 제민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인베이스거든요. 코인베이스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 주식은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매집 단계가 아닐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크 인베스먼트는 제가 알기로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뉴스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낸 뉴스 중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제 머리를 뒤통수를 강하게 치는 뉴스거든요. 무슨 코인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자 뉴욕 자이언츠랑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 얘기 하나가 사실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가 매도 관점을 어느 정도 시점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요게 슈퍼볼 시즌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사실은 이 NFL이에요. 뭐 NBA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스하키 그런 게 아니라 축구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가장 좋아해요. 특히나 2월 달에 슈퍼볼 결승점이 있는데 그때 광고비가 1초당 1억을 쏜대요. 무슨 의미냐면 뉴욕 자이언츠 팀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결승전에 올라간다 아니면 우승을 한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광고를 엄청나게 아마 큰 자금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시장에 좀 피바다가 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은 내년 어느 시점 이후. 그래서 우리도 그쯤 돼서 뭐 한국에서 뭐 20% 세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마도 1억 벌 사람이 10억 벌고 10억 벌 사람이 100억 벌면 거기서 20% 가져가겠다는데 아니 100억에서 20억 가져가겠다는데 아니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는데 그게 뭘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세금 내야죠. 네. 탈세와 탈법은 저는 국세청에서 앞으로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아마 구속수사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50센트에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는데 150불 됐다 이 얘기를 딱 보면서 나 150불에 팔았지 이런 얘기로 제 귀에는 이게 딱 들렸거든요. 이 트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어쨌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전체 유통량 중에 호라이즌 코인이에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아마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이 별로 없다. 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그 비트렉스 창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거래가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매도벽에 35만 개가 있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매수를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뭐 홀딩을 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판비치 보고서가 있었는데 판비치 보고서에서 체인링크를 밀어주고 호라이젠도 밀어줬었는데 호라이젠을 갑자기 그 판비치 보고서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나 했었는데 역시나 호라이젠은 그때부터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 체인링크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올해는 아마도 호라이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2분기 중순, 2분기 말부터 해가지고 3분기에는 분명히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코베 상장부터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이 29.28이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20이었죠. 그리고 하루 전에는 16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아요. 하루가 다르게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 말이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될까요?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킹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이게 네트워크가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면 해킹하기도 쉽지 않게 돼요. 그 모든 게 다 작전이지 않았을까. 작년에 해킹 사태가 3번 벌어졌다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베리시버트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 뭐 오퍼레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또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OMG 네트워크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여기서 익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번 기다려 보셔라. 거대한 펌핑이 다가오지 않을까. OMG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OMG를 한동안 되게 많이 밀었었죠. 원래 제 채널의 주체가 되는 코인들이 대표적인 게 OMG 네트워크, 이더리움 클래식, 네오 코인 요런 거거든요. 근데 네오는 좀 후발로 지금 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쨌건 OMG가 거대한 펌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확신이 드실 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눈여겨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끝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